삼교류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655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5월 1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3월 30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계묘년 정사월 정축일이 되겠고 일진은 정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정화일간이 되겠고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4월이 되겠습니다. 4월에 정화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이 제일 중요하고 다음으로 월령이 어떤 월령이냐를 놓고 사주를 분석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겠습니다.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정이라고 하는 오행 일간은 화가 되겠습니다. 정화가 되는 것이고 어저께 병화와 마찬가지로 눈으로 보는 현상학적으로는 불이 되는 것이고 뜨거운 열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저께 병화와 마찬가지로 계절은 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름이고요. 그 다음에 남방을 뜻하죠. 남쪽 방향은 남쪽이 되겠습니다. 주관하는 신은 주작이라고 해서 붉은 봉황이 화를 주관하는 신이 된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천간으로는 병정화지만 지지로 남방은 사오미 남방으로서 화가 왕한 계절을 여름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저께 병화라고 하는 것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이 병화라고 하는 것 똑같은 불이면서 뭐 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똑같습니다. 근데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해 봤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불이다라고 봤는데 오늘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화가 되는데 음과 양의 개념, 음양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서 분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음양은 서로 대조되고 대비되는 개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가 없어져도 좋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항상 음은 양을 보완해주는 관계고 역시 양을 보완해주는 관계가 돼서 하나가 돼야지, 둘이 있어야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남자와 여자와 같은 것이 되는 거고 낮이 있잖아요. 낮이 있으면 반드시 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높은 것이 있으면 낮은 곳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곳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상대적으로 그거보다 낮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어저께 물상으로 비유를 할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와 같다라고 비유를 하죠.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다. 이건 어디까지나 비유를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지 무조건 태양이 병화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라고 해서 지상에서 하늘에서는 달이라든가 별로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겠고 지상에서는 모닥불이죠. 모닥불 같은 것 등촉지화니까 촛불 같은 개념, 전기불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화인 병화는 또 다른 기준으로 봤을 때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불이다라고 하면 정화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발생하죠. 모닥불, 촛불, 전기불 같은 것들은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불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연료가 항상 필요하다. 불이 왕하든 불이 약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약한 불도 연료가 필요한 것이고요. 강한 불도 연료는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해서 정화 같은 경우에는 사시사철을 막론하고 간목이라고 하는 정인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정화는 정모인 간목을 얻으면 가추가동이다라고 해서 정화일간이 약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병화와 같은 양화가 아니고선 작은 불은 그냥 자기 스스로 졸리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렇게까지 왕할 필요는 없다. 근데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뭐냐면 목이 특히나 을목이 아닌 간목이 이제 화를 생해주게 되는데 만약에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하게 되면 목다화식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금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벽갑 인정해서 정화를 갖다 생조해 주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자, 우리 이 등이 있죠. 5촉짜리 전구도 있고 30촉짜리, 60촉짜리 전구가 있는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20볼트를 써야지만 되는데, 만약에 1000볼트 전기가 들어온다 그러면 전구가 폭발을 해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1000볼트 되는 것을 우리가 가정으로 쓸 수 있는 220볼트로 변환시켜 주죠. 그것이 바로 정화일관이 간목이 너무 왕할 때 경금이라고 하는 변압기가 있어서 그 왕한 목을 갖다가 절제시켜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화일관도 어저께 병화와 마찬가지로 신왕하게 되면 불꽃은 보강을 시켜주고 뜨거운 열기를 갖다 뭐 한다? 조우시켜줘야 된다고 하는 개념으로서 임수를 치용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만약에 정화일관이 신약하다 그러면 반드시 아까 말했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에 개수를 첨가해서 봤다라고 하면 무토라든가 기토 등이 있어서 개수를 제해야 되고, 하다못해 간목이 있게 되면 수생목 목생화해서 칠사를 갖다가 화할 수 있다. 이걸 살인상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는 이제 사주에 따라서 필요하면 쓰는 것이고 필요 없으면 안 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요, 월원이라고도 하고 제강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이 월주의 지지는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왕쇠와 한열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월지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정화가 태어난 월령 4월이 되겠습니다. 4월의 절기를 보게 되면 입하와 소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입하가 되어야지만 진월에서 4월로, 임묘진 동방에서 사오미 남방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임묘진 봄에서 사오미 여름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은 4월, 5월, 미월이 모두 여름이 되는 것이고, 이 여름은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조열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매우 뜨겁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4월, 5월, 미월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사하라 사막 같은 것을 연상해 줘야 된다. 항상 뭐가 필요하다? 물이 있어 줘야지만, 수가 있어 주어야지만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시원하게 식혀줄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사하라 사막이 있는데 물이 없다라고 하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물론 사람이 물 없이는 한 일주일 정도, 뭐 오래 살면 한 2주 정도는 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날씨 좋은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그냥 집에서 물 없이 그냥 살면 그 정도 사는데, 사하라 사막처럼 뜨거운 데는 금방 탈진이죠. 탈진. 그러면 뭐 내가 봤을 때는 한 2, 3일도 못 버티고 아마도 큰 병변을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에 예를 들어서 태어났다. 사주를 눈을 씻고 찾아봐야 됩니다. 수가 있는지, 임수가 있는지, 또는 개수가 있는지, 하다못해 지지로 해자수가 있는지, 하다못해 지지로 진토라고 하는 습토, 또는 지지로 축토라고 하는 습토라도 있는지를 꼭 살펴봐야 된다. 뭐 신금도 마찬가지로 있으면 좋겠죠. 신중 임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유금 같은 경우는 있어도 의미가 없는 것이, 유금은 순수한 금이기 때문에, 금은 수를 생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체 유금 안에는 뭐가 없다? 물이 들어있지 않다. 진 안에는 개수가 들어있죠. 축 안에도 개수가 들어있죠. 신 안에도 임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천간지지로 물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없으면 매우 안 좋은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고, 있으면 풍요로운 국세가 되는 것이고, 금수가 세력이 원만하다 하면 부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월의 정화라 하더라도 병화와 달라서 정화는 등촉지화와 같기 때문에 간목 한 점 정도 있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반드시 수가 있어서 왕한 정화는 보강을 해주고, 월령에 있는 4월의 뜨거운 열기는 뭘 해줘야 된다? 조후시켜줘야 된다. 단 4월은 화토가 왕하긴 하지만 반대로 임수, 개수는 4월에 절지가 되죠. 포대법으로.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금생수해서 임수, 개수의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큰 틀에서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이제 각계 격파, 각계 전투입니다. 이런 큰 틀 원칙을 알아놓은 연후에 나머지 사주들이 각각
어떻게 배합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용신 충하는 법이 약간은 달라질 수는 있지만 4월에 정하는 간목은 기본적으로 한 점 정도 임수가 있으면 가장 좋겠고, 그 임수를 금이 생주해 주는 구조라야지만 좋은 국세 중화를 이룰 수 있는 사주 국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정화일간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일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 두 번째 중요한 것이고,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 일간, 어떤 일간? 정화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고요. 정화라고 하는 일간, 이는 음화가 되죠. 음화. 그 다음에 월지는 사화는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어로 쓴다. 그래서 양화가 되죠. 음화가 양화로 봐서 저거는 겁재가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걸 겁재격이라고 하지 않고요. 일간 자체가 화인데, 화가 왕할 때 태어났기 때문에 걸록격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하지만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고 해서 준걸록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간이 원령을 얻었기 때문에 신왕사주가 되겠죠. 일간이 왕한 사주가 된다. 자, 네,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자, 원령이 4잖아요. 4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지장간이고요. 본기는 병화가 되는데, 만약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 무토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화가 양토를 받기 때문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저거는 어떤 격? 그쪽 상관 격이 되죠. 근데 일간도 왕하고 상관도 왕하기 때문에 그럼 뭐 화토 진상관격으로 가상관격으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자, 4월에 정화가 일간이 왕하다고 해서 무토가 투출하는 것이 좋으냐? 결코 좋지 않다. 왜냐? 수가 있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임수 또는 대표적으로 임수가 있어줘야 되는데, 무토가 있게 되면 저 무토는 임수를 갖다가 파극시켜버리기 때문에 조열한 사주가 이렇게 습토, 물기가 있는 토도 아니고 건토인 왕토가 이렇게 투출을 하게 되면 사주가 중화를 이루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중기인 경금이 이렇게 투출을 하게 되면 얘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겠죠. 음화가 양금을 받기 때문에 정제격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저 경금이 투출하는 것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저거는 일단 길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 4월에 정하는 임수가 필요하죠. 임수가 없으면 개수도 쓸 수는 있습니다만은 음화인 정화 개수를 쓰는 것은 조금 좀 두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뜨겁다 보면 사주가 조열하다 보면 개수를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데, 경금이 투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금생수해서 임수 또는 개수의 수원이 되기 때문에, 무토 투출하는 것은 용신을 극하는 기신이 투출하는 것이지만은, 경금이 투출하는 것은 용신을 생하는 희신이 투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금 투출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남녀 불문하고, 예를 들어서 경금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재성의 용도가 있으니 뭐 약간 격의 사주가 될 수 있고, 만약에 4월, 5월 등등의 지지로 금국을 형성하게 되면 화장이나 하장, 하천, 첩이라고 해서 매우 좋은 사주라고, 이렇게 뭐 화장이 아니라 화장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매우 길한 사주가 된다라고 이렇게 화장, 하천, 맞습니다. 화가 왕한 여름에 금첩첩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이렇게 많게 되면은 그 금이 수를 생하고, 금이 신왕, 쉽게 말하면 4월, 5월에 정화 또는 병화가 있는데 금이 많게 되면 어떤 사주? 신왕, 제왕이 되기 때문에 부격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투출하는 것은 나쁘지 않고요. 그러나 반드시 수가 있어 주어야지만 경금의 용도가 더욱 더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자, 월간의 정화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뭐 4월에 정화, 비견인 정화가 투출되어 있다고 해서 비견격으로 보지 않고 그냥 걸록격에 준해서 보되, 일간이 왕에서 신왕한 사주, 신왕할 때는 재관식이 있어야지만 되는데, 재관식이 없이 다시 인성이라든가 화만 있어주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신왕 무의 사주가 돼서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 아닌 묘목이 있습니다. 그럼 묘목은 원래 물기를 가지고 있는 목이라 정화 입장에서는 묘목을 이렇게 썩 좋아하진 않지만, 화가 왕하게 되면
승목이라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닌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연간에는 임수가 아닌 개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정화 입장에서 저 개수라고 하는 것은 칠살이라고도 하고요, 편관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정화는 촛불인데 개수가 있으면 쉽게 말하면 촛불 켜놨는데 또는 모닥불 피워놨는데 캠프파이어 한다고 했는데 개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은 보다 비가 온다 이렇게 생각해서 조금 임수보다는 개수가 투출하는 것은 조금 좋게 보지는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화가 왕하게 되면 개수도 치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저렇게 딱 하나 정도 있을 때는 모담 가살 위권이라고 해서 칠살이지만 우리가 관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지에는 축토, 정축 일주가 되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지로 해수, 자수 등이 이나 신금이 있으면 좋은데 그것마저 없다라고 하면 진토라든가 축토 같은 습토가 있게 되면은 개수가 뿌리를 얻을 수 있죠. 자, 본기 유금은 빠져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사축이 합불을 하게 되면 합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뭐 있다 없다 이렇게 논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사축, 저 축토가 있으면 사화의 뜨거운 열기를 끌어당겨 가지고 개수의 뿌리를 마련해 줄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중요한 거는 축토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주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 습토는 그 열기를 빨아당겨 쓸 수가 있지만 만약에 이것이 아까 말했던 미토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화국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미토보다는 축토가 있는 것이 월등히, 만약에 해자수가 없는 상태에서 미토가 있느냐 축토가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토면 사주, 이 개수가 뿌리가 근원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축토는 그래도 토이긴 하지만 개수가 뿌리를 둘 수 있다. 그리고 사중에 있는 경금이 습토가 있게 되면 습토 상생해서 오히려 개수를 생할 수 있는 힘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경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 사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했죠. 그러면 정제격으로 볼 수가 있겠고, 사축, 이렇게 이렇게 경금이라든가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사축합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물론 자축합 토가 돼서 뭐 금을 생겨준다라고 하고, 자축합 토가 된다고 해서 건토가 되는 건 아니니 개수도 뿌리는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되게 되면 임수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개수의 용도, 칠살의 용도를 써서 가사리권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원국만 놓고 봤을 땐 제가 그럭저럭 뭐 버틸만 하다 정도 되는데, 대운이 금수운으로 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좋지 못하다. 예를 들면 기후대운에서 묘유충하거나 신유대운에서 묘유충하는데 개수가 살아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지 못하죠. 그 다음에 사유 쪽 회근까지 돼버리게 되면은 오히려 이 화의 뿌리를 뒀던 정화가 약해지게 되고 오히려 재살이 왕해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신축시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편제격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냥 준걸록격에 축토가 있고 신금이 사축축에 다 뿌리를 둘 수 있죠. 개수도 축축에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가 뭐 전혀 없다 정도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축토, 습토인 축토, 그 다음에 재성, 관성을 다 갖추고는 있다 정도로 보시는데, 그래도 아쉬운 점은 개수가 아니라 임수였다라고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인을 봤으면은 묘목하고는 달리 인목은 얘는 정화가 통근할 수 있고 생을 받을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선생님 이거 관살혼잡 아닙니까? 물론 이거 관살혼잡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관살혼잡으로 보기엔 수가 좀 약한 것이 문제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차라리 얘는 울로에서 개수는 좀 제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서 무토가 오게 되면 개수는 무게합해서 제거시켜 버릴 거고, 기토가 오면 임수는 기토 타기만 될 수 있을지언정 임수가 없어지진 않죠. 개수는 기토가 파급해서 날려버릴 수가 있는데, 이민시는 그럭저럭 뭐 임목을 쓸 수 있다라고는 장점이 되겠지만 계묘시는 결코 다시 개수가 투출하는 것은 좋지 못한 사주 국세가 되겠습니다. 갑진시가 되면 얘도 축토죠. 얘도 축토입니다. 개수가 축진에 다 통근할 수가 있습니다. 간목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개수가 세력을 얻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 수생목, 목생화에서 이거는 살인상생이 되죠. 살인상생이라고 해서 개수가 왕하다 하더라도 개수를 간목이 끌어당겨 가지고
정화를 생주해 줄 수 있죠. 저 간목 뭐 묘진에 다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간목도 약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생시는 갑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고요. 을사시 병오시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병오시가 되면 수기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물론 병오시가 되면 화가 너무 왕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이거 탈광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물론 대운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병오, 화가 너무 왕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좀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개축대운부터 그다음에 경신대운 이후부터는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금수 특히나 칠살이 살아나기 때문에 화나 목이 좀 세력을 얻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경우에는 4월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왕하죠. 이 토는 월령에 뿌리를 두고 축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신중에 있는 임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 상관으로서 살을 재가지고는 뭐죠? 상관제살로도 볼 수 있습니다. 상관제살로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뭘로도 볼 수 있느냐? 제살태과라도 볼 수가 있다. 적당히 제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너무 칠살을 조금은 써야 되는데 그죠? 조후하는 용도로라도 써야 되는데 너무 극해버리게 되면은 개수 용도가 진짜 완전히 없어지는 것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아까 처음에 봤던 게 경자시면 경술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경금이 축에 신의 사에 다 통과를 할 수 있지만 이거 경금이 개수를 생각하고 축토 하나에 의지하는 거하고 경자가 돼서 자수가 있는 상태하고는 좀 다르겠죠. 얘는 건토이기 때문에 수를 갖다가 좀 말려버리는 그러한 형국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운이 금순으로 갔을 때는 금수운일 땐 경술시가 나쁘지 않겠지만은 운이 목화운일 때는 오히려 경자시가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운을 잘 살펴서 경자시로 할 것인지 경술시로 할 것인지를 살펴보되 제가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갑진시 또는 병오시 정도를 생택하는 것이 가장 그래도 바람직하지 않나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